네, 저희가 유죄 판결 사례를 두 가지 살펴봤는데요. 이제는 노 변호사님의 실제 사건 파일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 거래소는 자체 가상자산 B토큰을 발행합니다. 그리고 이 토큰을 판매하기 위해 ICO를 진행하며 이 토큰의 플랫폼에 참여한 비율로 수수료를 주듯 토큰을 추가로 더 지급하는데요. 해당 토큰을 계속 보유하면서 A 거래소가 향후 만들게 될 플랫폼에 참여하면 그 수수료가 계속 지급된다는 조건을 걸었습니다. 3회 정도 수수료 지급이 토큰으로 추가로 지급됐습니다. 2019년도 전체적인 가상자산 시세가 떨어지면서 이 토큰의 거래량이 떨어지고 수수료 지급도 힘들어졌습니다. 해당 사건 거래소 측을 변호하신 거죠? 네네, 그렇습니다. 네. 뭐 방금 간단히 사건 개요로 말씀해 주셨는데 이제 이 사건에서 이제 중요한 사실관계를 다시 짚어보면은 결국 이 가상자산 B토큰의 ICO에 따른 그 토큰, 그거는 모두 지급은 됐습니다. 네, 그거 자체를 뭐 지급을 안 하거나 이런 사안은 아니고, 그리고 처음에 3회 정도는 그 백서에 기재됐던 플랫폼 참여에 따른 수수료, 그것도 정상적으로 지급이 됐다가 그 이후에 지급이 끊긴 딱 그런 사안이거든요. 이제 고소하신 상대방들, 고소인분들의 주장은 처음부터 수수료를 지급할 생각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3회 정도 한 거는 그냥 신용만 한 거고, 해주는 척 한 거고, 실질적으로는 이런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다. 그리고 이게 결국엔 안 된 이유는 이 플랫폼도 개발도 제대로 안 했다.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하셔가지고 요게 이제 ICO 한 거 자체가 사기다. 이렇게 해서 고소가 들어오신 거고, 대략 이제 피해 금액은 10억 원이 좀 넘는 그런 금액이었습니다. 네네. 아니 이제 이게 백서 관련 아까 처음에도 얘기하셨는데 백서에 다 써 있었을 거 아니에요, 내용에. 맞습니다. 네네. 백서에 내용 있지 않았나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이제 G토큰 판례를 말씀드렸던 것이 결국 이 사건에서도 물론 이 사건은 그 G토큰 판례가 나오긴 전입니다. 그 G토큰 판례는 정말 따끈따끈한 판례이기 때문에. 22년 9월. 네. 근데 그 전에도 그건 이제 기준을 세워주신 거고, 그 전에도 백서는 중요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사안에서 뭐가 G토큰과 달랐는지 그걸 이제 보는 게 흥미로운데, 왜냐면 G토큰은 유죄인데 요거는 저희가 무혐의로 막은 사건이잖아요. 아, 그렇죠. 그러니까 뭐가 다른지를 이제 보면은 좀 흥미로우실 텐데요. 자, 여기서 스모킹건. 네. 이제 그게 뭐냐면은 스모킹건이 일단 총 3개입니다. 이 사건은 3개가 스모킹건인데 1번이 바로 백서예요. 1번이 오히려 백서예요. 이제 상대방은 그 백서에 나온 내용이 이것저것 거짓말이라고 하셨는데 요 내용을 자세히 뜯어보면은 약간 이제 소위 말하면 고소인 분들이 사실관계를 살짝 왜곡해서 주장을 하셨다는 걸 알 수가 있었어요. 뭐냐면 이게 ICO하고 그 플랫폼 참여에 따른 수수료는 분리가 된 거였습니다. 백서 상에도. 그러니까 ICO에서 토큰을 매수한 사람들에게 다 플랫폼에 따른 수수료를 주는 게 아니고요. 그 이후에 플랫폼이 개발되고 나서 참여 신청을 하면 그 참여 신청된 사람한테 수수료를 주는 거였습니다. 쉽게 말하면 ICO에 따라서 토큰을 매수한 거에 따라서 자동적으로 붙는 권리는 아닌 거죠. 그거는 나중에 플랫폼에 참여하면 그 다음에 발생하는 것들이었기 때문에 그거는 다른 거란 얘기예요. 그리고 이미 이제 분리가 돼 있어서 됐다. 맞습니다. 이제 백서에서 잘 이 팀은 결국 이 거래소는 사실 로펌의 자문을 받은 거래소였겠죠. 네네, 맞습니다. 백서도 로펌의 자문을 받았었던 건이었어요. 중요한 겁니다. 네. 네, 자, 그렇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스모킹건. 네네. 네. 그리고 두 번째 거는 이제 요것도 이제 백서하고 어떻게 보면 연장선상에 있다고 볼 수는 있는데 플랫폼 개발과 관련된 거였어요.
이제 그 고소하신 분들의 주장은 이런 식으로 제대로 수수료 지급이 안 된 게 플랫폼을 제대로 개발 안 한 거고 플랫폼 개발 근데 개발이 안 된 이유는 뭐냐? 그럴 수 있는 능력이나 원래 처음부터 그럴 의사도 없었다. 이런 주장이셨거든요. 실제 그런 팀이었어요, 근데? 근데 이게 어차피 외주를 줬고 아. 기본적으로 이제 거기에 그 백서에 있는 멤버 중에는 실제 기술자가 존재했습니다. 그거는 문제는 안 됐어요. 그러니까 발행인의 어떤 능력이 없거나 발행인의 정보를 속인 건 없었습니다. 왜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는 백서만이 당장 문제가 되는 건이었고요. 네. 예, 그래서 플랫폼 개발과 관련해서 문제가 됐는데 자, 이제 아까 그 G토큰하고 한번 비교를 해보면 이 사건에서는 플랫폼 개발과 관련해서 집행 내용이 구체적으로 준비가 됐어요. 변론을 하는 과정에서 자, 우리가 플랫폼을 개발하기 위해서 어떤 식으로 자금 집행이 됐는지 그거를 조금 더 자세하게 낼 수 있었다는 거죠. 근데 아까 G토큰 판결에서 보시면은 법원에서 구체적인 자료는 저희가 볼 수 없었지만은 플랫폼 개발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라고 판단을 했거든요. 네. 근데 이게 그냥 상상하면 백서는 어차피 사업 계획서인 거고 네. 뭐 개발이라는 게 사실 일정이 계속 늘어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시기를 정확하게 얘기하지 않았으면 사실상 네, 네. 또 이렇게 성립이 안 되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상상이 되네요. 그러니까 성과가 중요한 건 아니죠. 반드시 무조건 잘 돼야 되는 게 중요한 건 아니고 결국에는 이제 처음부터 애초에 개발을 제대로 할 생각도 없이 받았느냐 이런 게 문제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의도가 있었느냐? 그렇죠. 의도죠. 그쵸. 그리고 이제 백서에서 어쨌든 뭐 어떤 식으로 개발하겠다고 했으면 그런 식으로 개발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완전 새로운 걸 하면 안 될 거 아니에요. 어쨌든 예. 하긴 했다. 맞아요. 네. 그리고 그게 조금 더 구체적으로 준비가 됐었다는 거죠. 예. 마지막 스모킹 건. 자, 이제 마지막 스모킹 거는 외부적인 요인이었습니다. 아까 잠깐 언급을 해주셨는데 이 사건이 있었던 시기가 2019년 초쯤이었습니다. 아우 그때는 그때 네, 다 혹시 떨어질 때였어요. 기억나세요? 이렇게. 예. 다 떨어졌어요. 가상화폐 거래에 대한 국내외 악재가 터져나오면서 가상화폐 가격이 크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하루 새 연휴 30% 동안 가상화폐 가격이 급락했습니다. 이른바 큰손들이 시세 차익을 얻으려고 본격적으로 물량을 팔아치우는 조짐에 불안감이 퍼진 탓이란 분석입니다. 비트코인 캐시와 라이트코인 등 다른 가상화폐들 역시 같은 기간 변동폭이 40%에 달했습니다. 대부분 20에서 30% 안팎으로 급락했습니다. 이는 가상화폐 거래를 둘러싸고 흔히 예. 말하는 이제 정말 네. 떡락장이었습니다. 예, 저도 힘들었어요 그때. 네네네. 네. 근데 이제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 수수료를 지급하려면은 수수료의 구조가 결국에는 이 플랫폼의 거래량에 비례하게 돼 있었거든요. 아 예. 거래가 네네. 없었겠네요 그러면. 맞습니다. 근데 이 사건에서 그래서 요 부분을 캐치한 건 당연히 이제 변호인이 아이디어를 낸 거예요. 예, 변호인이 아이디어를 낸 거고. 직접 내신. 당연히 그렇습니다. 네. 시세에 영향을 받으신. 네. 비트코인 좀 네네. 가지고 계셨나 봐요. 평소에 관심 있게 봐야죠. 아, 네네. 네. 자, 거래량을 보니까 처음에 상장해가지고 이제 플랫폼 막 나올 때 이때 하고 나중에 끊긴 시점 있잖아요. 거래량이 100배 차이가 납니다. 어우, 이거 너무했네요. 100배가 떨어진 거예요. 인정이 된 거예요, 그래서? 거래소에 거래량이 다 표시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객관적인 자료고 그래서 100배 떨어진 게 확인이 됐고요. 그 부분이 그러니까 한마디로 쉽게 얘기하면 야 이렇게 우리가 떨어질 줄 알고 이 수수료 모델을 짠 게 아니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이 수수료 모델을 짤 때는 기본적으로 현재 가상자산 시장에서 거래가 어느 정도 되고 있는지를 고려해서 수수료 모델을 짰던 거거든요. 그런데 거래량이 너무 떨어져 버리니까 수수료를 지급할 수가 없게 됐던 거예요. 예, 그런 식으로 변론을 했었죠. 네. 이 사건이 시사하는 점이 좀 있을까요? 당연히 시사하는 점이 있습니다. 일단 백서의 중요성 제일 큰 거죠. 검토 받으십시오. 네네. 네, 혹시라도 ICO를 백서의 계획하고 중요성입니다. 계신다면. 네. 그리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백서에 적히는 내용에는 정말 말 그대로 사실과 완전히 다른 부분은 없어야 돼요. 물론 모든 사업이 당연히 쉽게 말하면 장밋빛 미래를 그리면서 만들지만은 허위 사실을 기재해서는 안 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최종적인 결과치는 못 낼 수도 있습니다.
그건 당연하죠. 네. 모든 게 다 성공할 수는 없으니까. 하지만 그 이행을 위한 노력은 구체적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네. 그냥 뭐 한번 내부 회의했다 이런 걸로는 안 되는 거예요. 네. 구체적으로 그걸 이행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셔야 된다는 거. 그게 일단 이 사건에서 중요한 점이고 아까 그 얘기했던 G토큰 사례와 구별되는 부분이에요. 네, 구별되는 부분이고 이 당시에 수사관이 수사 과정에서 좀 특이한 점이 있었다고요? 네, 맞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가상자산 형사 사건은 아직은 수사기관의 이해가 들쭉날쭉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수사관마다 판단의 근거로 삼으려는 부분도 상이하다. 요 말씀을 드렸는데 이 사안에서는 지금 방금 말씀드린 요 스모킹건 3개 말고 수사관이 궁금했던 게 있었어요. 수사관이 소위 말해 약간 꽂힌 거. 그건 뭐냐면 이 ICO 사업과 관련해서 계좌하고 전자지갑 이동 내역을 다 달라고 했습니다. 네네. 싹 다. 거래소 계좌고 뭐고 개인 계좌고 싹 다 달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 취지를 생각해 보면은 결국에는 이 ICO 사업과 관련해서 피의자가 뭔가 부당하게 수익을 취한 게 없느냐라는 걸 보고 싶었던 것 같아요. 쉽게 말하면은 이런 ICO를 한 어떤 의도가 부정했느냐라는 걸 보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치, 이익을 네네. 더 챙기려고 한 것이냐. 뭐 당연히 맞습니다. 그럴 네네. 수 있죠. 네네. 많은 거래소가 사실 자기 자체 토큰 엄청 많이 발행했잖아요, 당시에. 네네. 그래서 실제 거래 내역 줬더니 이제 한 뭐 10건인가 찍어가지고 요게 무슨 거래였는지를 소명해라 라고 해서 뭐 당연히 소명은 해드렸는데 이제 쉽게 말하면 요런 것들이 이제 수사관마다 보이는 특징들이에요. 요 다음 사건 보시면 아시겠지만 요 다음 사건 수사관님은 요런 거에 전혀 관심이 없으셨거든요. 오, 너무 네네. 궁금한데요. 자, 그러면 요 해당 거래소의 이 토큰 수익이 있었어요? 이제 수익이라는 건 사실 이제 기준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다르잖아요. 그런데 ICO로 모금한 자금 그거는 이제 나름 성공적인 ICO를 한 거니까 수익으로 본다면 그걸 수익으로 본다면 수익이 있는 거지만 결국에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019년 초는 너무 냉각기였기 때문에 이 해당 토큰을 이용한 사업 자체는 따로 별로 수익은 없었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네네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뭐 수익은 없었고 네. 사건은 생겨서 이제 해당 거래소에서는 또 이런 네네. 소명을 하고 뭐 이런 네네. 사건이었는데 무혐의를 받았네요, 어쨌든. 그렇습니다. 네. 아우, 네. 이 변호인의 마음을 흔든 건 이 사람들이 양심적으로 사업을 하는 사람이었다, 뭐 이런 거였겠죠. 사실 그렇습니다. 이제 가상자산 사건에서는 이제 자료를 많이 봐야 돼요. 자료를 많이 봐야 되는데 특히나 이제 저도 마음에 이입이 돼서 열심히 변호를 하게 됐던 거는 플랫폼 개발 부분이었어요. 근데 이분들은 플랫폼 개발을 위해서 정말 많은 자료가 축적이 돼 있었습니다. 네네. 네. 노 변호사님과 만날 때는 사건 자료를 많이 가지고 오셔야 되겠네요. 아, 이번 사건 아주 흥미롭게 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사건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To close the door, been a long time, a year before, and I'm missing you so bad.